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림 체형 전문가협회에서 냉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냉적은 차가운 것이 뭉쳐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에 차가운 게 외부에서 들어온다거나 내부에서 생성된다거나 아니면 오래되어서 정지되는 이런 차가운 노폐물이 뭐 나가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지되는 것, 이 정지되는 것으로 인해서 요 차가운 게 뭉쳐지는 것으로 인해서 딱딱해지고 뭐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차가워지고 이런 모든 것을 냉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냉적이라는 거는 순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고요. 그로 인해서 딱딱해지고 부드럽지 않아지고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하는 증상들을 저희가 냉적이라고 부릅니다. 냉적의 증상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차다, 내 몸이 차다, 차가우면 느려지고 겨울에 밖에 보면은 우리 나무들도 전부 다 꽁꽁 본인들의 이 잎사귀라든지 새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보이지 않고 다 숨겨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의 활동이 정지된다. 모든 것의 활동이 이렇게 느려진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얼어붙는 것과 같죠. 강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굉장한 추위가 오면 어느 정도 그 강물이 얼어도 그 안에서 물고기가 뭐 살짝 얼어 있어도 해동이 되고 나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추워진다, 온도가 내려간다, 차가워진다는 건 정지한다, 움직임이 느려진다. 그래서 증상의 전체적인 내용은 추위와 느려짐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멈춤. 근데 내용들을 보면 뭐 피로해진다, 기운이 없다, 뭐 그쵸 딱딱하게 굳는다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런 게 굳어진다는 건 우리 몸에서 신경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림프순환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정지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 증상이 있었고요. 자가 진단에서 4개 이상이면 냉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그런 곳에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난 시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배울 거는 냉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몸이 왜 차가워지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차가운 음식을 먹었어요. 내가 차가운 음료수를 마셨어요. 차가운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걸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 그 유리컵을 보면요. 더운 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떠다 놨는데 잠깐 무언가를 하는 사이에 외벽에 유리잔 바깥쪽에 이슬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슬이 막 맺히죠. 그쵸?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호리병처럼 생기는 아가의 이제 위장, 어른처럼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위장을 보면 그릇이죠. 그것도 하나의 음식을 저희가 유리잔이라는 곳에서 입으로 옮겨왔다가 입에서 식도에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 위장에 장시간 머무르게 되죠. 음식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위장 바깥쪽 벽으로 이 유리잔에 맺힌 것 같은 이슬이 똑같이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위암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위장의 바깥쪽에 이슬이 맺힌다라는 건 이 얼음 혹시 얼려 보셨어요? 얼음 얼려서 녹였을 때 저희가 뭐 우유, 콜라 이런 뭔가 불순물이 들어있는 그런 순수한 물이 아닌 것들을 얼렸을 때 그 녹아 나오는 첫 번째가 굉장히 진한 액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얼음은 거의 순수한 얼음 결정처럼 맛이 없죠. 그런 것처럼 위장에서 바깥쪽에 이슬이 맺힌다는 건 위의 바깥쪽이라고 하면 이 안쪽 소화가 되고 음식을 담는 쪽은 아니죠. 그쪽에 이슬이 맺힌다는 건 위 안에 있었던 조직 안에 있었던 그 위의 막 여러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막에 있었던 나쁜 물질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라고 위암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위암이 이제 발견되기 어려운 이유는 바깥층에서 시작이 됐는가, 안에층에서 시작했는가를 보면 안에서 시작된 건 바로 보이죠? 바깥쪽에서 서서히 생성이 돼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암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바깥쪽에 이슬이 맺힐 때
그 뭐 암에 인자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과도한 비약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위장이 차가워지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이제 모든 것이 그죠, 혈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위장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28도가 되면 사망의 온도잖아요. 34도만 돼도 벌써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정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장의 온도를 36.5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모든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게 되죠. 그렇다면 다른 기관들에 가야 될 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몸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죠. 찬물 먹고 나서 머리가 띵해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게 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방어하는 그런 자율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음식은 몸을 차게 만들고요. 수면 부족과 가루는 몸을 차게 만들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이제 먹을 때 과식을 하죠. 과식을 하게 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같은 맥락이죠. 과잉 섭취한 수분이 몸을 차게 한다.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체질에 따라서도 물을 좀 적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먹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물 먹기가 너무 싫어. 물에서 냄새가 이거는 건강이 나쁜 거예요. 그쵸? 건강이 나쁘니까 남들 다 먹는 물이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부분이 도대체 어디가 잘못돼서 내가 물을 못 마시는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음료수만 먹을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면 하나를 끓여 드시잖아요. 그러면 200배의 물을 먹어야 그 라면이 깨끗한 물로 변한대요. 와인 한 잔을 먹어도 5배의 물, 커피 한 잔을 먹어도 5배의 물. 우리 몸은 그냥 들어온 음식물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정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나머지는 이제 배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을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수분 섭취와 관련해서는 나중에도 저 이거 말할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몸무게 60kg를 기준으로 해서 2, 3리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소화액이 8리터 정도 생성이 됩니다. 그 8리터의 소화액 중에 일부는 우리 몸에서 또다시 걸러져서 또 물로 사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60kg 기준으로 2, 3리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2, 3리터가 이제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최대치고요. 몸무게가 적다 그러면 1리터 드시는 분도 있는 거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뭐 8리터 드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8리터를 모두 우리 몸에서 수용하거나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사람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적게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2차, 3차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먹으면 어떻다? 몸을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라 할지라도 과잉 섭취하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시니까 적당량, 그 적당량은 내 몸이 가장 잘한대요. 지금 내가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물을 적게 먹어지고 물이 안 먹어진다는 건 내 몸에서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하고 이제 가까운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어떤 샵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라던가 이제 뭐 병원이라던가 진료를 받으셔서 좀 이렇게 몸을 좋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죠. 과음은 몸을 차게 한다. 이건 100%죠. 술 드시고 나서 식은땀 나시는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쵸? 뭐 소주를 먹으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서 맥주를 먹으면 맥주 자체의 찬성질 때문에 잠깐 따뜻해질 수는 있지만 몸이 차가워지는 그 느껴보셨을 거예요. 피부 노출은 몸을 차게 하죠. 겨울날 저희가 옷을 입지 않고 나가는 거 이게 극단적인 예이고요.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몸의 온도가 달라요. 건강해서 건강하지 않아서란 이유보다는 체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음인, 소양인, 저희가 음인과 양인은 분명히 체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에 따라서 뭐 한여름에도 긴팔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옷을 그렇게 달리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신경을 많이 쓰고 말을 많으면 몸이 차가워진다. 맞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신경을 쓰는 그곳에 많은 게 몰리거나 혹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모든 게 정지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몸을 차게 됩니다. 화를 많이 내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몸이 차가워지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냉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냉적과 관련된 질환을 보시면 방광염, 생리통, 생리불순, 우울증, 산후풍, 빈혈, 비만, 대상포진, 관절염, 변비, 갱년기장애, 종양, 수족냉증 등 상당히 다양하고 이거보다 더 많은 질환들이 냉적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냉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냉적과 관련된 질환이 왜 생겨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냉적과 관련된 질환이죠. 어쩌면 이건 우리 몸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책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TV에도 나왔었어요. 몸속의 냉적을 찾아라. 심장적, 비위적, 간적, 폐적, 신장적, 대장적 이렇게 있죠. 우리가 보통 아랫배가 차다는 건 대장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장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비위적의 위치가 이제 또 다른 이 냉적에 대해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위적을 우리가 이제 복근이라고 하는 부분, 초콜릿 복근쪽이 단단해져 있는 걸 얘기하지만요. 또 어떤 것에서는 심장적으로 보기도 하죠. 각자의 이론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차가워짐으로 해서 우리 몸 어떻게 된다? 굳는다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명시 부위가 아프죠. 꾹꾹 눌러주고 별짓을 다 해도 또 체하고 또 체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거기에 열기를 좀 가하셔서 따뜻하게 해줘서 그래서 그 차가운 곳을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뭐 엄청 뜨거운 온도를 대시면 또다시 우리가 차가움이 스미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중간적인 온도로서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내 몸을 바꿔 나가시는 게 가장 내 몸에 알맞습니다. 뭐든 급격한 변화는 내 몸을 지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피로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사진 하나 찍어 놓으셨다가요. 요 부분이 혹시 내가 아프다, 결린다, 힘들다 하면은 아, 내가 이쪽에 냉적이 들었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옆구리가 많이 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소장이나 이런 장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옆구리 뭐 꼭 이 위치가 아니더라도요. 배가 막 꼬인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병원에 가보면 소장에서 이렇게 약간의 이제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쪽에 가스가 채이거나 이제 접혀져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뭐 장폐색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옆구리 쪽으로 만약에 이유 없는 통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 그러면 폐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피부 관리할 때 만져보면 이 부위를 저희가 가볍게 그냥 발라만 주는 건데도 어떻다고요? 너무 아프대요. 선생님 손에 혹시 뭐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좋지 않아서인 거죠. 옆구리가 좋지 않다면 간과 폐가 좋지 않다는 내 몸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식작과 혈적으로 나뉘는데요. 배꼽 주위는 그래서 말랑말랑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 배 얼마나 몰랑거려요. 근데 저희가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이제 여기가 단단해진다. 어떤 분은 근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육은 사실 부드럽고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줄 때 딱 하고 힘이 쥐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공부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냉적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냉적 어떻게 공부 재밌으셨어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